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법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는 화재 안전 기준까지 해서 결국 보면 전부 다 좀 암기형 문제들이 주예요. 그리고 이번 바로 지난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 관련 법규 문제하고 점검표, 화재 안전 기준으로 사실 100%가 다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소방 관련 법규라고 하게 되면 뭐 앞에서 봤던 법규 과목들, 1차 필기 때 공부하셨던 기본법도 있고 공사업법, 설치유지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특법법 다 지금 소방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지난 15회차 때 보게 되면 소방 기본법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매회 또 항상 나오는 게 보면 설치유지법, 설치유지에 갖는 그 안전관리법 법률에서 보게 되면 그 별표들, 시행령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매회 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 점검표에 해당되는 부분도 시험 기출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0회차까지는 뭐 점검 실무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점의 원인이라든지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점검기구 사용법이라든지 뭐 스프링클러나 각 수신기의 점검 절차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됐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배제가 되고 사실은 법규 위주로 암기 문제 위주로 출제가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으로 설계 및 시공이라고 하는 과목은 일단 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기 설계 및 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여러분께서 뭐 하시는 문제냐면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설계하는 문제. 설계한다는 얘기는 소화기,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해서 각 설비들마다 이제 설계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는 뭐 수계, 가스계, 그리고 거실 제연과 특별 피난 계단 제연, 그리고 전기 쪽에서는 자탐, 이렇게 가장 큰 고배점을 차지하는 기본 뭐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소화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당연히 여기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설치 수 선정합니다. 수. 그리고 능력 단위라고 해서 단위 선정을 하고요. 이런 것들 등등등의 계산형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수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 기준 기본으로 나오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에서 뭐 방수구 제외도 기출 문제에 나왔었고, 뭐 가스계에서도 CO2 헤드 제외도 시험에 나왔었고, 화재 안전 기준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방수구 수를 구한다든지, 뭐 수원양을 구한다든지, 뭐 토출량이라든지, 양정이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가스계도 뭐 최근에 이어서 3회 연속으로 거의 계속 나왔었어요. CO2 나오고 청정 2번 나오고. 그럼 가스계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 문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약재량 문제도 매회 나왔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용기수라든지 뭐 헤드수라든지 뭐 방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설계형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뭐 제연도 그런 문제고요. 배출량 선정하고 뭐 덕트 수 구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설계형 문제 나와요. 뭐 자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도면 해석하는 거, 뭐 감지기 설치 수도 중요하고 뭐 가닥수, 배선 가닥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다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암기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일단 주로 나오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소방 수리학 관련된 계산 문제들 5점이나 7점 배점대로 해서 일단 펌프 관련 계산 문제라든지 뭐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소방 수리학 계산 문제들 출제가 되고요. 거기에 또 추가해서 소방 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 그 배터리 용량이라 축전지 용량 산정한다든지 자가 발전 설비 용량 산정한다든지 전압 강화 계산한다든지 이런 소방 전기 관련 계산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보시게 될 거고 이후에 뭐 도시기호라든지 실무에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한번 출제가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시험은 크게는 일단 두 과목이고요. 점검실무 행정이라는 과목 거의 글 쓰는 문제입니다. 실제 답안지를 채우실 때 설계 및 시공은 거의 설계,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2차 시험이 구성이 됩니다. 네,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 뭐 잠깐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항수나 뭐 합격 여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 보지 말고요. 1차 필기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냥 총 문항수만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총 25문항씩 해서 총 125문항을 시험을 치는데 각 과목별로는 맞추는 개수가 10개 이상 맞추셔야 돼요. 25문항 중에 10개니까 40점 이상이란 뜻이고요. 과목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0점 이상이니까 75개 이상 맞추시게 되면 이제 1차 필기 합격이 됩니다. 그죠? 그럼 1차 필기 합격이 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응시자격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거치고 이제 2차 시험을 접수하셔서 2차 시험을 치시게 될 거예요. 2차 시험은 이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그래서 뭐 설계 및 시공하고 점검실무 나누어서 하되 여기서 시험위원의 채점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라고 하는데요. 요 제외한 점수의 만점이 얼마냐면 300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총 채점일이 5명이 채점을 해요. 그러면 한 명씩 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점수가 80점이고 최저 점수가 50점이었다고 하면 80과 50은 일단 뺍니다. 그럼 남은 3명의 점수가 뭐 75, 70, 65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 3명의 점수를 합산하면 300점 만점의 합산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나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시험 딱 치고 났는데 마지막에 합산 점수가 뭐 180 몇 점 이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300점 만점의 그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점 만점에 180 몇 점이면 60점 넘어갔죠. 평균 점수가. 그래서 합격 여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300점 만점으로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매 과목 평균이라고 하니까는 설계 및 시공이 180 몇 점, 점검 실무가 150 몇 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300점 중에. 그래서 그 두 과목 했을 때 각 과목마다 얼마 이상, 평균 40점 이상 돼야 되고 두 개 합쳐서 얼마 이상? 60점 이상. 과목 면제 받으신 분들이 어차피 그 과목만 60점 이상 받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잠깐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험 유형은 보게 되면 정말로 공부하신 분들은 60점을 딱 넘도록 문제를 보통 냅니다. 60점을 보통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점, 100점대의 문제 중에서 4, 50점대의 점수는 정말 기본적으로 조금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남은 50점대를 가지고서 좀 난이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못 풀게 내는 문제가 한 2, 30은 됩니다. 실제 정말 어렵게 내는 문제가. 그럼 남은 2, 30점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중간 정도 난이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60점 이상은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맞춰야 되는 50점만큼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맞춰야 되는 50점 내를 실수하시게 되면 탈락되게 됩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관리사 시험은요. 딴 거 없습니다. 관리사 시험 쳐가지고 낙방하신 분 대다수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시간 분배를 잘 못하셔가지고 끝에 가서는 막 허겁지겁 풀게 돼요. 마치 토익 시험 치러 갔을 때 시간 마지막에 토익 시간 모자라서 마지막에 다 찍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리사 시험도 막상 시험을 쳐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기사 시험은 20문항당 실제 시험 시간이 30분 주거든요. 80문항에 120분.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 30초가 주어지는데 관리사 시험은 125문항에 125분 줍니다. 한 문항당 1분인데요. 실제 지문도 기사 때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까 풀다 보면 끝에 가서는 그냥 막 찍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엔 시간 배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목표 점수는 안전관리론 화재역학 과목은 25문항 중에 15문항 60점 이상 점수예요. 70점 가까운 점수를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소방수리, 약제학, 소방전기도 실제 60점 이상입니다. 요거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소방관계 복교 과목도 실제 60점 이상. 그래서 요 과목은 진짜 공부하신 분들은 60점 이상 다 나오는 점수대로 나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은 그 과목 면제를 받기 위해서 기능장을 취득하시고 시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 관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이제 2차 시험 두 과목 중에서 실제 한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능장을 취득하고 시험 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능장의 공부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성상 시설 기준 자체가. 그건 점수 잘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능장 공부 안 하고 중간에 바로 이제 관리사 도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과목이 좀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60점, 7점 맞기가 실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은.